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딘가 허전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은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잘 사는 법을 5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러 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 젊을 땐 잘 산다는 말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았고 잘 못 살고 있다는 말은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애썼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쉬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든 티를 안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잘 살려고 애쓰는 삶이 오히려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요. 젊을 땐 이런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해진다. 참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아파도 참고 싫어도 참고 지쳐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생이 끝나면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고 버티고 나면 다음 버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 말을 젊을 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어디 도착해야 얻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집을 사면,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쯤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잘 살려고 애쓰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지금의 나는 부족했고 앞으로의 나만 괜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지금의 연속입니다. 지금을 부정한 채 나중만 바라보면 결국 인생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늙어보니 잘 사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크게 망하지 않았으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 이 말 한마디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할 현실이다. 늙어보니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을 계속 해결하려고만 하면 계속 불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내기로 마음먹으면 삶은 생각보다 견딜만해집니다.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잘 사는 법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것. 지금의 삶을 나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2. 남의 기준에서 내려오는 것. 젊을 땐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늘 남의 기준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 남들이 어떻게 볼지,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았는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잔인해집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거 해? 이제 좀 내려놔야지.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네. 칭찬 같지만 그 안에는 늘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남의 기준은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요. 왜냐하면 남의 기준은 절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보다 잘하면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비교는 젊을 때보다 나이 들수록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까지 함께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현역이네. 저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했네.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은 순식간에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분명해졌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출발선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도착지도 다르다는 걸요. 그걸 같은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잘 사는 법은 남들보다 앞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인생에서 내려오는 것, 비교의 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 그 순간 마음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 하루가 편하면 된 거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살고 있으면 된 거 아닌가? 이 생각 하나로 삶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잘 사는 법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을수록 내 인생이 선명해진다는 것. 남의 인생에서 내려와 내 삶으로 돌아오는 순간 비로소 나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3. 관계를 줄이는 용기.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많고 모임이 끊이지 않고 불러주는 자리가 많으면 괜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참고 맞지 않는 사람도 억지로 맞추고 마음이 다쳐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체력입니다. 젊을 땐 밤새 떠들어도 괜찮았고 상처받아도 회복이 빨랐지만 지금은 한 번의 불편함이 며칠을 가고 한 번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선별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이런 관계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눈치 보게 되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 계속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고 나면 유난히 지치는 사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늙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관계를 정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줄도 알아야지. 나이 먹고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래도 인연인데. 하지만 늙어보니 관계를 줄이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가? 함께 있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이 기준으로 보니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나뉘었습니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한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늙어보니 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람 수가 줄어들수록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잘 사는 법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만 남기는 것. 관계를 줄였더니 비로소 내 인생에 쓸 힘이 생겼습니다. 4. 하루를 기준으로 사는 것. 젊을 때 우리는 항상 인생을 크게 봤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얼마나 벌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오늘은 과정일 뿐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계획은 자주 어긋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먼 곳만 보며 살아온 건 아닐까?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인생은 길게 보면 불안해지고 하루로 보면 살만해진다는 걸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날들이 많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았고 밥 한 끼는 잘 먹었고 밤에 잠들 수 있다면 그걸로 이미 잘 산 하루입니다. 예전엔 이게 뭐 대단한가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날이 더 소중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범한 하루에 있다. 이 말은 젊을 땐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하루, 마음이 조용한 하루. 그 하루가 생각보다 귀하고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잘 사는 법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을 계획으로 보지 말고 하루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가 괜찮으면 인생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재미는 뒤에 온다는 걸 믿는 것. 젊을 때는 재미는 젊을 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책임만 남고 버텨야 할 일만 남고 즐길 여유는 사라질 줄 알았죠. 그래서 젊을 때 최대한 많이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늙어보니 알게 됩니다. 인생의 재미는 앞부분보다 후반부에 숨어 있다는 걸요. 젊을 땐 재미에도 조건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했고, 시간이 맞아야 했고,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재미는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되고, 큰 돈이 없어도 되고, 남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걷는 산책, 괜히 웃음이 나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늙어보니 꽤 큰 재미가 됩니다. 젊을 땐 이런 재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게 뭐가 재미야?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언 하나만 덧붙이면 행복은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필요해질 때 온다. 늙어보니 정확한 말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건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진짜 잘 사는 법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 재미는 조금 늦게 오지만 훨씬 편안합니다. 잘 사는 법은 젊을 때 미리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오며 천천히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의 삶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